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그저께 봄비가 내렸습니다. 입춘 우수가 지나고 개구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앞두고 내리는 반가운 비였건만 봄비라고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봄은 언제나 희망이건만 희망을 얘기하기엔 오늘 우리 사정이 자칫 어둡고 심각하고 흉흉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 TV 화면으로 인적이 끊어진 중국 후베이 성 우한의 거리 모습을 보면서 남의 나라 사정이지만 참담한 심정이었었는데, 바로 이 땅에서 문 닫힌 가게들과 썰렁해진 거리를 마스크를 한 채 잔뜩 움츠리고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불안과 공포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7번째 이야기, 출래불사춘. 봄이 왔건만 도무지 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낭만에 대하여 4번째 이야기 미인도에서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중국의 4대 미인을 일컫는 치머 나간 수화패월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 연못의 물고기도 깔아앉아 버리고 나는 기러기도 떨어지고 꽃도 얼굴을 붉히고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린다는 못 말릴 중국인들의 허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중에 나간, 즉 기러기도 날갯짓을 잃고 떨어져 버린다는 미인이 왕소군입니다. 흉노족은 고대 중국 한나라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을을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하여 가을을 예찬하는 말로 쓰지만, 사실은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 되면 기마전에 능한 흉노족이 침략해 온다고 경계하는 말이었습니다. 흉노의 눈치를 보느라 한나라는 철마다 제물과 여인들을 바쳐야 했는데, 왕소군은 그 희생양이 된 여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 전쯤에 한나라 원제는 궁녀들의 초상을 그리게 해 그 그림을 보고 여인들을 침실에 들였는데, 궁녀들은 자신의 얼굴을 예쁘게 그려달라고 화공 모연수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다른 모든 궁녀들은 요즘 말로 뽀샵을 해 황제의 선택을 받았지만, 왕소군은 집안도 편안하고 자신의 빼어난 미모에 자신이 있어서 뇌물을 주지 않자 화공이 일부러 그녀의 얼굴을 추하게 그려 왕의 낙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를 바치라는 흉노의 요구에 원제는 궁녀를 공주로 속여 보내려고 했는데, 초상화 중에 제일 못생긴 왕소군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에 올라 오랑캐 땅으로 떠날 때 원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기러기들조차 날갯짓을 잊어버리고 떨어져 버릴 만큼 절세의 미인이었던 까닭이죠. 분노한 원제의 칼날에 화공 모연수의 목이 날아갔음은 물론입니다. 왕소군은 오랑캐 땅으로 끌려가 쓸쓸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백과 두보 등 수많은 중국의 시인 묵객들이 그녀의 미모와 처량한 삶을 노래했는데, 그중 동방규가 지은 소군원의 한 대목입니다. 원이 원망이나 슬픔을 뜻하는 말이므로 왕소군의 탄식주음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호지무화초, 오랑캐 땅에는 꽃이 없으니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자연의대완, 저절로 허리띠 느슨해지지만 비시위요신, 날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네. 고향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낯선 이국 땅에서 그녀의 공공하고 고적한 삶을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말로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고 있건만 희망의 봄은 온데간데 없고 그놈의 빌어먹을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어둡고 뒤숭숭하기만 해서 뽑아본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 가을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띄운 노래가 그리스의 영원한 연인 아그네스 발차의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아스프리 메라 케야 마스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도라는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신들은 흙으로 빚어 그녀를 만들고 그녀에게 온갖 것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테네는 화려한 옷을 짜서 그녀에게 주었고, 아프로디테는 여인으로서의 교태와 감성과 나른한 슬픔을 주고, 헤르메스는 영리함과 호기심을 보태주었습니다. 완벽한 여인으로 태어난 그녀가 모든 선물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의 판도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 연유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라는 얘기죠. 그녀에게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함께 상자 하나가 마지막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Curiosity kills the cat 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죠. 호기심은 고양이도 죽인다는 말입니다. 서양에는 고양이는 목숨이 9개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9번을 죽여야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목숨이 찔긴 고양이도 호기심한테 걸리면 단박에 죽는다는 것이니까 가장 무서운 게 호기심이라는 얘기겠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인 이브처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녀가 상자를 열었을 때 악과 화를 부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자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설치고 있는 이 바이러스 놈도 아마 그때 그 상자 밖으로 나온 놈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녀가 상자를 닫았을 때 상자에 남아있던 것은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던 희망뿐이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연 뒤로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희망만은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존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 희망입니다. 진짜 절망은 헛된 희망을 동반하는 법이지. 영화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 악당 베인이 우리의 영웅 배트맨에게 하는 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까지 남은 그것을 헛된 희망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한 상황에서 불확실하고 부질없는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실제하지도 않는 헛된 희망에 처절하게 매달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주의자들의 풀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명확하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라는 노래도 있죠.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불확실하다고 해도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더 삶다운 삶입니다. 희망은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단 하나의 테마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모든 걸 잃고 다시 삶을 마주한 스칼렛 오하라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전장에서 당한 부상으로 성불구가 된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도 그래도 해는 떠오른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은 The sun also rises라는 해밍웨이 소설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는 희망이라는 말을 잊고 살아가는 장기수 레디에게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희망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감추어진 새벽이고 먹구름 뒤에 숨은 태양이고 타버린 재 속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씨입니다. 출래불사춘. 아무리 봄이 봄 같지 않다고 해도 꽁꽁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은
멈춥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프로마이드 사진들이 빼곡한 요즘 아이들의 방과는 달리 어린 시절 우리의 책상 앞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곤 했습니다. 미래에 자신이 바라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나 예측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떠나 그냥 희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만으로도 앞날에 대한 기대로 부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Hope is the poor man's bread. 희망은 빈자들의 빵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희망이라는 말에 기대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릴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이 미친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희망의 봄도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의 이야기도 계속 될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